빛은 어떻게 갈까요? 여기 손전등이 있습니다. 켜면 빛은 곧장 벽으로 날아갑니다. 일직선으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는 압니다. 빛은 직진한다. 두 점 사이에 가장 빠른 길, 가장 짧은 길로 곧게 나아간다. 초등학교 때 배웠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에 와 닿은 그 빛이 가장 빠른 한 길로 온 게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가능한 모든 길을 동시에 더듬으며 왔다면, 곧장 온 게 아니라 벽을 돌아서도 가보고 천장을 찍고도 와보고 당신 등 뒤에 허공까지 한번 다녀온 끝에 그 모든 길을 다 거치고 나서야 당신 눈에 닿은 거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한 사람은 이게 바로 빛이 실제로 행동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서재입니다. 오늘도 서재에 불을 켜고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20세기 물리학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사람, 봉고를 치고 금고를 따고 그림을 그리던 사람. 하지만 그가 노벨상을 받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빛과 물질이 만나는 방식을 설명하는 이론을 완성했습니다. 양자정의 역학, 영어 약자로 QED라고 부르는 인류가 만든 가장 정밀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예측은 실험과 소수점 아래 11자리까지 맞아떨어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머리카락 한 올의 오차로 맞히는 정밀함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정확한 이론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도무지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끝까지 붙잡고 갈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빛은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갈 때 정말 한 길로만 갈까요? 그 질문 하나를 유리 한 장에서부터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아주 평범한 것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유리창입니다. 지금 창문이 가까이 있다면 한번 보세요. 유리 너머로 바깥이 보이죠? 빛이 통과하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유리에는 당신의 얼굴도 희미하게 비칩니다. 빛이 일부 튕겨 나오니까요. 여기서 파인만은 멈춰 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잠깐,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리에 빛이 100개 날아가면 그중 96개는 통과하고 4개는 반사됩니다. 100개 중 4개, 항상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죠? 광자 하나하나는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빛 알갱이입니다. 그런데 어떤 녀석은 유리를 그냥 통과하고 어떤 녀석은 튕겨 나옵니다. 똑같은 녀석들인데 무엇이 그 운명을 갈랐을까요? 여기서 파인만의 정직함이 빛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어떤 광자가 튕길지는 알 수 없다. 예측할 방법이 없다. 그 누구도 모른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오직 확률뿐입니다. 100개 중 4개, 어느 녀석이 그 4개가 될지는 원리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측정 기술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자연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빛 알갱이 하나의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확률만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빛은 우리의 상식을 정면으로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유리 한 장은 100개 중 4개를 반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유리를 두 면으로, 그러니까 앞면과 뒷면 둘 다 있는 유리판으로 생각하면 반사는 얼마나 될까요? 상식적으로 답해 봅시다. 앞면에서 4개, 뒷면에서 또 4개. 그러니 합쳐서 8개쯤 튕기겠지. 그럴싸합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답할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실제로 측정해보면 그 값은 8개가 아닙니다. 유리의 두께에 따라 반사율이 출렁입니다. 어떤 두께에서는 100개 중 단 1개도 반사되지 않습니다. 0입니다. 분명히 두 면이 다 있는데 반사가 아예 사라집니다. 또 두께를 아주 조금 바꾸면 이번엔 100개 중 16개까지 튕겨 나옵니다. 한 면일 때 4개였는데 두 면이 되니 16개, 4배입니다. 이상하죠? 유리를 한 겹 더 보탰을 뿐인데 반사가 늘었다 줄었다 0에서 16 사이를 오르내립니다. 두께에 따라서요. 여기서 잠깐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비눗방울을 떠올려 보세요. 혹은 물웅덩이에 뜬 기름막을. 거기엔 무지갯빛, 알록달록한 무늬가 떠있죠. 그 막은 머리카락보다 얇습니다. 바로 그 얇은 막의 앞면과 뒷면에서 빛이 반사되면서 두께에 따라 어떤 색은 강해지고 어떤 색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본 그 무지개가 지금 이 수수께끼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앞면의 광자는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걸까요? 자기 뒤에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걸. 그 면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튕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광자는 어떻게 결정하는 걸까요? 앞면에서 튕길지 말지 정하는 그 순간, 광자는 아직 뒷면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여기서 파인만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냅니다. 파인만은 복잡한 수식을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어려운 것을 누구나 알아듣게 풀어내는데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꺼낸 도구는 놀랍게도 작은 화살표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빛이 지나갈 수 있는 길마다 작은 스톱워치 하나가 돌아간다고. 빛이 출발하는 순간 초침이 돌기 시작하고 도착하는 순간 멈춥니다. 그 멈춘 순간 초침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그 길에 대응하는 화살표의 방향입니다. 길이 길면 시간이 더 걸리니 초침은 더 많이 돕니다. 화살표는 다른 쪽을 가리킵니다. 길이 짧으면 초침이 덜 돕니다. 화살표 방향이 또 달라집니다. 이제 빛이 갈 수 있는 모든 길에 대해 이 화살표를 하나씩 그립니다. 그리고 그 화살표들을 전부 머리와 꼬리를 이어 차례로 더합니다. 마지막에 남은 하나의 큰 화살표, 그 길이를 제곱하면 그게 바로 빛이 그렇게 행동할 확률이 됩니다. 이게 파인만의 방법입니다. 모든 가능성에 화살표를 붙이고 전부 더한다. 그러면 아까 유리 2장의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앞면에서 튕기는 길의 화살표와 뒷면에서 튕기는 길의 화살표. 둘은 서로 다른 시간을 거쳤으니 방향이 다릅니다. 두 화살표가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면 더했을 때 서로 깎여 사라집니다. 반사율 0. 두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면 더해져서 더 커집니다. 반사율 16. 유리 두께가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고 그래서 반사가 출렁였던 겁니다. 광자가 뒷면을 미리 안 게 아니라 모든 길의 화살표가 함께 더해진 결과였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파인만은 더 무서운 한 발을 내딛습니다.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빛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직관적으로 느껴보겠습니다. 파인만이 직접 즐겨 들던 비유가 있습니다. 바닷가의 인명구조원 이야기입니다. 해변에 구조원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바다에서 한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구조원은 그 사람에게 최대한 빨리 가야 합니다. 자, 어떤 길로 갈까요? 가장 짧은 길은 2점을 잇는 일직선입니다. 곧장 대각선으로 달려가 비스듬히 바다로 뛰어드는 길이죠. 하지만 구조원은 압니다. 모래밭에서는 빨리 달릴 수 있지만 물속에서는 느리다는 걸. 헤엄은 달리기보다 한참 느립니다. 그러니 똑똑한 구조원은
일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모래밭에서 좀 더 오래, 좀 더 멀리 달려서 물에 들어가는 거리를 줄입니다. 거리는 더 길어져도 시간은 더 짧아지니까요. 그가 고르는 건 가장 짧은 길이 아니라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모래와 물의 경계에서 그의 경로는 살짝 꺾입니다. 빛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지금 컵에 물을 받아 빨대나 젓가락을 비스듬히 담가보세요. 수면에서 빨대가 툭 꺾여 보입니다. 분명 곧은 빨대인데요. 왜 그럴까요? 빛은 공기 중에서 빠르고 물 속에서 느립니다. 그래서 빛도 그 인명구조원처럼 물에 들어가는 거리를 줄이는 쪽으로 경로를 꺾습니다. 가장 빠른 길을 택하느라 꺾인 겁니다. 우리는 이걸 굴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깊은 질문이 남습니다. 빛은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요? 물이 더 느리다는 걸 어디서 꺾어야 시간이 최소가 되는지를 빛 알갱이가 출발하는 순간 앞으로 물을 만날지 어떨지 어떻게 계산하고 떠난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의 답이 다음 이야기에 있습니다. 빛은 미리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빛은 그냥 모든 길을 다 가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길을 몇 개만 생각했습니다. 앞면으로 튕기는 길, 뒷면으로 튕기는 길. 하지만 파인만은 말합니다. 아니다. 빛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따져야 한다. 거울을 예로 들어 봅시다. 빛이 한 점에서 출발해 거울에 튕긴 뒤 다른 점에 닿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들어간 각도와 나온 각도가 같다. 빛은 거울 한가운데의 딱 한 점에서 가장 빠른 길로 튕긴다. 최소 시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파인만의 그림에서는 빛이 거울의 그 한 점만 쓰는 게 아닙니다. 빛은 거울의 왼쪽 끝도 두드려보고 오른쪽 끝도 두드려봅니다. 가장자리로 빙 돌아가는 황당한 길까지 거울 위의 모든 점을 다 거쳐가는 길을 동시에 시도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길마다 아까 그 화살표가 하나씩 붙습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거울 가장자리를 거치는 그 먼 길들의 화살표는 서로 방향이 제각각입니다. 옆길과 조금씩 어긋나 있죠. 그래서 다 더하면 서로 깎여 사라집니다.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울 한가운데 가장 빠른 길 근처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 부근의 길들은 시간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들이 거의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더하면 서로 깎이지 않고 차곡차곡 쌓입니다. 결국 살아남는 건 가장 빠른 길 근처의 화살표들 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서로를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빛은 마치 한가운데 한 점에서 가장 빠른 길로만 튕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결과일 뿐입니다. 실제로 빛은 거울 위의 모든 점을 다 더듬어 보고 온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겠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빛이 마치 모든 길을 가는 것처럼 계산하면 답이 맞더라. 그런 편의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인만의 이론에서 빛은 실제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한 화살표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거울에서 화살표들이 서로 깎여 버려지던 그 가장자리 부분을 일부러 긁어내 보는 겁니다. 깎는 역할을 하던 부분을 솎아내면 남은 부분들의 화살표는 더 이상 지워지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원래대로라면 절대 튕기지 않았을 엉뚱한 각도로 거울에서 튕겨 나옵니다. 우리는 이 긁어낸 거울을 회절격자라고 부릅니다. CD나 DVD 뒷면이 무지갯빛으로 번쩍이는 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빛이 정말로 모든 길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손에 잡히는 증거입니다. 빛은 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모든 길을 동시에 더듬어 갑니다. 자, 이제 처음에 손전등으로 돌아가 봅시다. 빛은 곧장 벽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직진, 가장 빠른 한 길.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직진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빛은 벽으로 가는 무수한 길을 동시에 시도했고, 고든 길에서 벗어난 길들은 서로의 화살표를 지워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살아남아 우리 눈에 보인 게 고든 길이었을 뿐입니다. 직진은 빛의 본성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가능성이 서로를 지우고 남은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파인만은 이 모든 걸 설명하고 나서 청중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부조리하다고, 자연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이렇게 정확히 말해줄 수 있지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는 다른 강연에서 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1965년 물리법칙의 특성이라는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바로 그 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는 양자역학을 누구보다 잘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정직한 권유였습니다. 계산은 완벽하게 맞는다. 빛이 무엇을 할지 우리는 소수점 11자리까지 맞힌다. 하지만 빛이 왜 모든 길을 더듬는지 그 깊은 이유 앞에서는 인류 최고의 물리학자도 모른다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이 정밀함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양자정의역학은 전자가 가진 자기의 세기를 실험과 소수점 아래 10자리 넘게 일치시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어떤 이론도 다 본 적 없는 정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모든 길을 간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림으로 우주에서 가장 정확한 예측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림은 황당한데 답은 완벽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파인만을 평생 사로잡았습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것, 그게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신은 답을 모른 채 사는 것이 틀린 답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확실하지 않은 채로 사는 법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시작이 있습니다. 파인만에게는 알릭스 마우트너라는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리학자가 아니었지만 늘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노벨상을 받은 그 양자정의역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 나도 좀 이해하게 설명해 달라고. 파인만은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수식 하나 없이 너도 알아듣게 설명해 주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전에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인만은 훗날 그녀를 기리는 추모 강연에서 마침내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온 이 이야기, 화살표와 거울과 모든 길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 강연입니다. 떠난 친구에게 바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빛 이야기를 이렇게 닫고 싶습니다. 빛은 가능한 모든 길을 더듬어 갑니다. 가지 않은 길도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길들은 분명히 거기 있었고 자기 몫의 화살표를 보탰습니다. 다만 서로 지워지며 보이지 않게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삶도 어쩌면 비슷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하나의 길만 걸은 것 같습니다. 직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길은 우리가 시도했던 수많은 길, 가보려다 만 길, 끝내 접은 길들이 전부 보태진 끝에 남은 결과입니다. 망설였던 선택, 떠나보낸 사람, 하지 못한 말, 그것들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빛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게 속삭입니다. 깎여서 보이지 않게 된 것과 처음부터 없던 것은 다르다고. 당신이 가본 모든 길은 지금의 당신이라는 하나의 결과에
분명히 제 몫을 보탰다고. 가지 않은 길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길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길이 남은 겁니다. 물론 이건 물리학이 증명한 인생의 법칙은 아닙니다. 빛의 이야기에서 잠시 빌려온 한 줌의 위로일 뿐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빛에 관해서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신 눈에 닿은 그 빛은 정말로 모든 길을 지나왔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빛은 한 길로 갈까?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빛은 가능한 모든 길을 동시에 더듬어가고 대부분은 서로 지워지고 가장 빠른 길 근처만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보는 직진은 그렇게 남은 그림자입니다. 유리의 반사도, 비눗방울의 무지개도, CD의 번쩍임도 전부 같은 하나의 진실에서 나옵니다. 파인만은 그걸 작은 화살표 하나로 우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시길. 그 빛은 당신을 향해 아주 오래전에 출발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죠? 그 빛은 한 길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길을 지나 지금 당신 눈에 닿은 겁니다. 오늘 코스모스 서재가 준비한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밤에 다시 서재에 불을 켜겠습니다.